우리 이혜령 선생님은 아토 어때요? 저도 아직 못 친해져서. 그 봐라, 전주란 쌤이 말을 그래 하니까 다 또 따라한다, 이거. 처음에 어떻게 말을 하니 그 사람 다 따라한다니까. 말 처음 잘해야 된다니까. 자, 마침 오늘 이제 오자마자 카페에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박재규 선생님이 혼합정, 뭐 참주정 그거 이렇게 정리해서 또 표 만들어서 올렸대요. 아주 잘하시대요.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대요. 내가 표 만들어 놓은 거를 이제 그때 첫 시간에 PPT 할 때 또 자기가 또 요 안에 있는 단어를 그대로 해가지고 만들어 놓으셨던데 아주 잘하셨어요. 우리가 요 앞에는 앞주까지는 몇 장 봤나? 몇 장까지 봤죠? 이번 주에 제 상권 볼 차례죠? 맞죠? 상권 볼 차례죠. 봅시다. 박연정 쌤 들어왔고, 상권 봅시다. 다 일요일인데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는 거 너무 좋다. 뭔가, 어, 이런 책 읽고 있으니까 안 좋나? 소장만 하고 있고, 이 또 책, 또 이 색깔이 요게 아주 세련된 녹색이라, 요 녹색이 또 세련된 녹색이어가지고, 그냥 안 읽고 소장만 하고 책상 위에만 있어도 뭔가 내가 지적으로 굉장히 업그레이드 된 그런 느낌이 있지 않아요? 우리 박연정 선생 그런 거 없어? 이따 해라. 우리 다 이따 있어요. 있어요. 어, 정치 체제의 종류에서 또 봅시다. 지금 141페이지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죠. 141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정치가와 입법자의 모든 활동이 국가와 관련되어 있으며 정치 체계는 국가에 속한 사람들의 질서라는 점은 분명하다. 질서라는 점은 분명하다.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 정치적 동물이다. 즉,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공동체, 부족국가, 가 있을 수 있고 이제 그 다음보다 이제 부족 국가보다 그 공동체보다 좀 더 큰 공동체 국가가 그럼 국가 안에는 정치 체계가 있어야 된다. 그럼 정치 체계가 뭐냐? 이것이 바로 질서이다. 체계 시스템. 어,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세금은 세금을 걷고 도로공사는 도로공사를 하고 뭐 집은 집을 이렇게 하고 하는 전부 다 체계가 있어야 된다. 또 그거를 전부 다 또 컨트롤할 수 있는 대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왕이 있어야 된다. 이랬어요. 143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단락. 완전한 시민의 가장 큰 특징은 재판과 공직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공직중 일부는 임기가 한정되어 있어서 한 사람이 두 번 맡을 수 없거나 일정 기간이 지나야 다시 맡을 수 있다. 하지만 배심원이나 민회원 같은 공직은 임기에 제한이 없다. 이거 2500, 600년 전인데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이 책 보셔서 아시겠지만 참 인간이 2500, 600년 전의 인간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안 바뀌었죠. 왜 이래 안 바뀌노?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말씀 조금 드리려고 그래요. 인간이 안 바뀌었어요. 2500, 6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인간이 안 바뀌었어요. 인간이. 그래서 이 책 읽으면 어째 이렇게 안 바뀌었냐? 똑같냐? 그런데 자, 그럼 이렇게 인간이 안 바뀌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라는 질문을 스스로가 품으세요. 안 바뀌었으니까 제껴야 돼? 가 아니라 이 안 바뀐 사회에서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저는 큰 놈, 작은 놈 사교육 안 시켰거든요. 요즘 세상에 사교육 안 시킨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근데 그때 당시에 애 놓고 일본 갔다 왔을 때 누구나 다 사교육을 시키는 쓰레기를 버린다면 어, 그게 보편적인데, 보편적인 것이 진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나는 이 사회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 우리 아이들의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즉, 그 차세대가 우리 세대보다 나은 삶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또 살고 있는 거잖아요. 어, 그런 사고가 있든 없든 그렇게 역사는 흐른단 말이에요. 맞죠? 그렇게 역사는 흘러요. 그럴 때 나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나는 사교육과 타협하지 않겠다. 사육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누구 양심인 거예요? 그런다고 사회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인 거예요. 사회가 안 바뀌지만 나는. 근데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이라는 질문을 너도 나도가 안 붙는다면 완전히 쓰레기 덤이겠죠. 그 질문조차 품지를 않는다면. 음. 근데 지금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극단화됐어요? 책을 너무도 안 읽었고 너도 나도가 나는이라는 질문을 하지 않았고 세세대대 너도 나도가 나는이라는 질문을 했어야 됐다. 144페이지 마지막 단락. 즉, 한 국가의 의결권이나 재판권이 있는 공직에 참여할 권한을 가진 사람은 그 국가의 시민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 오면은 이렇게 투표권이 없죠. 그러니까 시민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외국인들이 그 나라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달라고 하죠. 간단히 말해서 국가는 자급자족의 삶을 영위하기에 충분한 수의 시민들로 이루어진 집합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급자족이 잘 되는 국가는 자원이 많겠네 또. 그러니까 잘 사는 나라지. 그때 이제 그리스 역사를 보면 그리스가 잘 사는 나라였었잖아요. 자, 아주 좋은 말이 막 나와 있는 사람의 미덕과 시민의 미덕 봅시다. 153페이지. 152페이지 마지막 줄부터 봅시다. 그래, 선원이 배를 탔듯이 각 선원의 미덕을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그때 각각의 역할에 따른 미덕을 이해해야 한다. 그러나 모든 선원에게는 항해의 안전이라는 공통의 목표가 있으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 각자의 역할, 밑줄자. 밑에 줄, 모든 시민에게는 공동체의 밑줄자, 안전 확보라는 공통의 임무가 있다. 나 이런 거 너무 가슴 뛴다. 너무 좋다. 안전 확보라는 공통의 임무가 있다. 밑에 줄, 시민의 미덕은 반드시 정치 체제와 관련되어야 된다. 이렇게. 안전 확보, 모든 시민에게는 공동체의 안전 확보. 폴란드인가에서 십몇 년 전에 2013년이라고 기억하고 있는데, 가상 실험을 했어요. 100명의 그 공동체 인간의 가상 실험을 했는데, A그룹은 우수한 애들한테만 돈을 줬어. 복지비를 줬고, B그룹은 랜덤으로 복지비를 줬어요. 랜덤으로 줬고, C그룹은 보편적으로 최소한의 복지비를 100명에게 전부 다 줬어요. 자, 그랬더니 A, B, C 그룹에서 가장 많은 그리고 빠른 성장을 한 그룹은 어느 그룹일까요? A라고 생각하시는 분, B라고 생각하시는 분, C라고 생각하시는 분. 모르겠나, 다. 김경아 쌤, A, B, C 중에서 뭐라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어? 못 들었어? 안 들렸어? 박연준 쌤, A, B, C 중에서 뭐라고 생각하노? 모르겠어? 좋아요. 다시, 못 들었어. 다시. A는, 그러니까는 가상세계를 만든 거야. 100명씩. 100명씩 가상세계를 만들었어. A는 100명 중에 우수한 애들한테만 복지비를 주고, 돈을 주고, B는 랜덤으로 돈을 주고, C는 100명 모두에게 최저 생계비로 돈을 줬어. 같은 돈을. A는 잘하는 아들한테 일종의 100만 원씩 주고, B는 랜덤으로 100만 원씩 주고, C는 10만 원씩 100명한테 줬어. 돈이 똑같지? 자, 그랬는데 가장 많은 빠른 그 사회가 성장을 보인 그룹은 A, B, C 중에서 어느 그룹일까? A라고 생각하는 사람? B라고 생각하는 사람? C라고 생각하는 사람? C. 맞아요. C였어요, C. 최저 생계비를 주자. 왜? 최저 생계비니까 이번에 실패했어. 실패해도 다음 달에 돈이 나오지. 최저 생계비니까. 다음 달에 내 삶을 영위할 수가 있지. 먹고 살 수가 있지. 그러니까 C그룹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더라는 거야.
체제 생계비가 안 되기 때문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국가는 안전 확보라는 공통의 임무가 있다. 안전, 막 이런 말 하면은 불안을 안으로 하는 마음의 안부를 묻는 시간부터 해가지고 가슴이 뛰지 않아요? 이 사회가 진짜 대한민국에 왜 핸드폰 스타벅스에 놔두고도 안 가져가잖아. 근데 자전거는 가져가잖아. 그렇게 지금 뭐 국가 집도 열받는데 뭐 대통령이 나서서 계엄을 하고 이 대통령이 이 미덕이 있어야 되는데 미덕의 미음이 뭔지도 모르는 인간이 지금 대통령이 돼가지고 불안을 야기시키고 그러고 있죠. 그러니까 안하게 해야 돼요. 이 사회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생존, 본능으로 심리적, 정서적으로 안 해야 된다. 아, 이게 이제 그 맹자나 공자도 그 임금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많이 써놨거든요. 그리고 군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서 써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금, 군자. 군자는 어떻게 해야 돼? 임금은 어떻게 해야 돼? 이 국가의, 우리 이 나라의 백성들이 태평성대할 수 있도록 전쟁으로부터도 지키고 먹을거리로부터도 풍족하게 먹이고 그게 왕의 임무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써놨지요. 안전 확보의 공통의 임무가 있어요. 밑에. 그러므로 훌륭한 사람의 미덕은 갖추지 못했더라도 우리가 한 사람의 미덕은 못 갖췄다 하더라도 안전 확보라는 공통점에 있어가지고 훌륭한 시민은 될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니까 자, 요렇게 되려고 하면 미덕을 갖추려고 하면 전제 조건이 있죠. 미덕을 갖추려고 하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날 때부터 미덕을 갖춘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나는 본 적은 없는데 날 때부터 간혹 아주 양반 세세대대로 이렇게 요즘 왜 박보검 같은 애들 그죠. 박보검, 뭐야, 이렇게 막 촬영하는데 힘들었다고 폭삭 속았수단가 거기서, 아이유도 굉장히 초긍정인데, 걔가 너무 힘들지 않아? 그러니까, 아니야, 난 괜찮아. 이렇게, 날 때부터 그렇게 아주 천성이 착한 애들이 있어요. 이제 덧하여, 나는 내가 착하다고 생각하는데 우울증이야. 이제 이런 사람, 어설프게 착한 아들이 우울증이죠. 진짜 착하면 우울증이 안 걸려요. 어설프게 착한 흉내내네. 그러니까 탈 때 안 태어난 거지, 우리가. 우울증 걸렸다, 신경증 걸렸다. 이미 박보검만큼 안 착한 아들이라 미덕이 없는 아들이라. 자, 그러면 날 때에 미덕이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고 있긴 있지만, 음.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전제 조건이 배워야 한다. 배워야 한다. 배워야 돼. 배워야 돼. 배워야 돼. 두들겨 패서라도 가르쳐. 진짜 자기 주도적으로 배워야 돼. 책을 읽어야 돼. 음. 그리고 초등학교 도덕 시간 뭐 우리 때는 국민윤리 시간 이런 거 다 있었잖아요. 다 가르쳐요. 국어 시간에 다 가르치는데 우리도 다 배웠어요. 초중 고등학교 때 윤리 시간이나 다 노자 다 배웠는데요. 왜 시험을 위해서 외웠어요. 배운 것이 아니라 이해하려고 안 하고 외웠기 때문에 미덕으로 발달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제라도 이렇게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155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한편 사람들은 다스릴 줄도 알고 다스림을 받을 줄도 아는 것을 칭찬하고 둘 다 잘하는 것이 시민의 미덕이라고 생각한다. 다음 단락에 주인이 노예를 다스리는 것도 다스리는 것이다. 이는 생활에 꼭 필요한 일들과 관련되어 있는데 다스린 자인 주인은 그 일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노예를 활용할 줄만 알면 된다. 나머지 일은 노예의 몫이다. 그러니까는 노예를 다스린다라고 해서 다스림을 받는 자의 인권까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다스림을 받는 자의 역할을 존중한다. 이 말인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는 역할이 다른 거지.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상하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야. 역할이 다른 거지.
156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줄. 다스림을 받아보지 않으면 잘 다스릴 수가 없는 말은 옳다. 자, 무슨 말이냐면, 다스림을 받아보지 않으면 잘 다스릴 수가 없다는 말은 옳다. 즉, 우리 지난 시간에 내가, 우리 노혜견 선생님 항명하지 마라. 이 말 이렇게 반영하면서 누군가한테 팔로우를 진심으로 해보지 않으면 역할에 따른 팔로우일 뿐이다라고 하는 겸허하고 겸손한 자리를 먼저 본인이 미덕으로 다스림을 받는 자가 미덕으로 갖추지 않으면 지가 다스릴 수도 없어요. 어. 그래서 실은 우린 모두는 좀 나대고 싶죠? 맞잖아. 나대고 싶고 잘나고 싶은 게 있잖아. 그거 없을 수가 없지, 인간이라면. 본능적으로 잘나고 싶고 사람들이 나를 추앙했으면 좋겠고 존중했으면 좋겠고 존경했으면 좋겠고 인정했으면 좋겠단 말이야. 오케이, 좋아. 그러려면 내가 하심이 돼야 돼. 내가 누군가를 받드는 모습, 내가 누군가를 귀히 여기는 마음. 선생님 말하지 않았어요? 2007년도에 이제 유학 갔다 왔어. 그러니까 이제 집이 다 망했어. 이렇게 깨살지기고 사는데, 애살 부리고 깨살지기고 사는데, 왜 이렇게 운이 안 풀리는지. 애들 데리고 유학을 갔다 왔으니까 얼마나 깨살지기고 산 거예요. 그죠? 근데 왜 이렇게 운이 안 풀리는지, 인생이 안 풀리는지, 뭐 때문에 우리 집은 망하는지. 그렇게 하고, 이제 2011년도에 본격적으로 부산대학교 평생교육원에 자기주도 학습 지도사 양성과정이라는 과정을 열어서 이제 일반 강사로 터닝을 해서 일을 하는데, 그때 결심했지. 내가 실은 많이 자만했고, 많이 교만했고, 허영, 사치, 허세가 있었구나.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거, 나 몰랐구나. 그러니까 누군가를 위하는 거, 이렇게 위하는 거, 이거 몰랐구나. 그래서 내 인생이 이렇게 안 풀리는구나. 라고 내가 나를 빨리 그냥 정의 내려버렸어. 안 풀리는 원인은 여기에 있다. 인과의 법칙에 따라서. 이렇게 빨리 정의 내려버리고. 그러면 이제 답 나왔네? 답이 나오잖아,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 반대로 살아야 되잖아. 그래서 사람을 섬기는 마음. 그러니까 남들 앞에서 가르치고는 있지만 내 마음은 내가 알잖아. 내 양심 내가 알잖아. 얼마나 섬기는지. 그렇게 해서 섬기는 마음으로 향후 주나 10년만 가보자. 그러면 내 인생이 풀릴 거야 하고 10년을 일단 미션으로 잡았어. 그래도 안 풀리면 이거는 가르쳐주는 말들이 다 진리가 아니다. 책들에서 가르쳐주는 말을 진리로 잡고 10년만 가보자. 딱 2011년도에 그랬지. 그랬더니 2017년 되니까 느낌으로 오더라. 아, 이제는 운이 온다는 게 느껴지더라고. 2017년부터. 이때까지는 운이 온다라는 느낌이 없었는데, 운이 오기는 뭐야? 운은 전부 다 나를 피해가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2017년부터는 마이너스 좌표에서 0,0을 딱 찍고, 이제부터는 우상향밖에 없겠구나. 그런 확신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딱 만 7년 했어요. 본격적으로 만 7년 했어요. 그러니까 다스림을 받아보지 않으면 잘 다스릴 수 없다. 누가 사람들한테 말빨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사람들이 나를 좀 따랐으면 좋겠는데, 내가 잘 먼저 다스림을 받아봐야 돼. 겸허, 하심, 겸손. 그러니까 다스리는 자와 다스림을 받는 자의 미덕은 서로 다르지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다스림을 받는 자야. 근데 다스리는 자를 봐. 그 부러워할 일이냐고, 비교할 일이냐고. 역할이 다른데. 훌륭한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다스림을 받을 줄도 알아야 하고 다스릴 줄도 알아야 한다. 훌륭한 시민의 미덕은 자유민으로서 다스림을 받을 줄도 알고 자유민들을 다스릴 줄도 아는 데 있다. 옆에 페이지. 다스리는 자와 다스림을 받는 자의 경우에 절제의 미덕과 정의의 미덕이 서로 질적으로 다르다고 할지라도 질적으로 다르지. 다르다 할지라도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이 두 가지 미덕을 갖춰야 된다. 절제의 미덕과 정의의 미덕. 밑에 다스릴 때와 다스림 받을 때 각각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절제와 용기의 미덕이 남자의 경우와 여자의 경우에 서로 다른 것과 같다. 아무래도 다스림을 받을 때는 절제일 것이고
다스릴 때는 용기겠지요. 에? 욕먹을 용기. 자, 나 좀 다스리고 싶어. 나 리더하고 싶어. 그런데 사람들이 너 왜 나대니? 라고 욕할까 봐가 있다면, 당분간 좀 안 해도 안 돼? 응. 욕할까 봐 없어질 때까지? 나대고 욕할까 봐가 있고, 나대고 욕할까 봐가 있고, 뭐 하는 짓이야. 뭐, 평생 그냥 다스림을 받는 자로는 또 살면 안 돼? 나빠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죠? 괜찮죠? 괜찮지 않아요? 전조라 쌤, 안 돼요? 도저히? 괜찮죠? 평생을 다스림 받는 자 살아도 돼요. 괜찮아요. 평생 절제의 삶으로 살아도 돼요. 용기 없어도 돼요. 다스림 받는 자로서. 질적이 달라도 돼요. 어. 이런 책 보면서도 마음 공부할 수 있죠. 음. 밑에서 두 번째 달라. 그러니까 이건 밑줄 치고 동그라미. 다스리는 자에게 유일하게 고유한 미덕은 현명한 뿐이다. 밑에. 다스림을 받는 자의 고유한 미덕은 현명함이 아니라 올바른 견해이다. 자, 다스리는 자 현명함은 지혜. 자, 예를 들어서 다스림을 받는 자가 이거 이렇게 해야 돼요? 저렇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느 길로 가야지 내가 바른 길로 가는 걸까요? 라고 할 때 지혜를 줘야지. 현명함을 줘야 되고. 자, 다스림을 받는 자는 다스리는 자가 자한테 물어봤어. 그런데, 내가 다스리는 자니까 내한테 성을 상납해라. 라고 했다. 그러면 좀 무슨 태도 하나 사이비 같은 짓을 하노? 이런 올바른 견해가 있어야 되죠. 근데 요런 거는, 업장 마음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또 이런 거는, 또 내 안에 욕심이 있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내려놔라. 이럴 때는, 내가 올바른 견해. 그건 따라가지만. 자, 윤준한테 여러분이, 나는 남자를 좋아하니까 천만 다행인데, 여자를 좋아한다고 예를 들어 해보자. 또는 내가 남자라고 해보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은 이제 오늘 밤 나의 숙청을 들어라. 뭐지 이렇게 하면 그거는 떠나야지요. 올바른 견해가 아니에요. 그는 참 쉽게 설명하는. 163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줄. 인간은 본성적으로 정치적 동물이라고 말한 적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에게서 도움을 받을 필요가 전혀 없더라도 함께 살아가는 것에 대한 그들의 열망은 결코 줄어들지 않는다. 이거 어쩔 수 없어. 사회적 동물이라서. 함께 하는 거라서. 왜? 인간이 동물 중에서 가장 약하기 때문에. 내 혼자 충분히 살 수가 있어. 뭐 촌에서 고구마 캐먹고 예를 들어서야. 자급자족 충분히 할 수 있어. 도움 따위는 안 받아도 나 혼자 잘 살아. 그러나 인간 자체가 함께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이 열망은 결코 줄어들지 않아. 자, 어쨌든 선생님은 디다바 학교 커뮤니티를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 뭐 이런 책 읽고 좋지 않아요? 지식에 대한 갈망, 욕망이 해결되고 좋지 않아요? 또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는 또 벌어먹고 사는 욕망이 함께하면서 또 해결되고. 그죠? 그 좋은 자원을 보면 여기도 행복하고 저기도 행복하고 행복할 일밖에 없어요. 밑에 공동의 이익도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죠. 진짜 그래요. 중요한 요인이에요. 공동의 이익도. 그러니까 이 사회가 안 하기를 바라는 마음. 제발 좀 정치가 벌 받을 건 받아야 되는 거죠. 이거는 정치하고 관계가 없죠? 그게 위법이잖아. 우리가 살인자들은 벌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거뚱부끄도 어기면 우리 다 딱지값 내잖아. 3만 원, 5만 원, 8만 원. 그지? 그것처럼 그냥 위법을 한 거는 벌을 받아야 돼. 이거는 뭐 파란당이니 빨간당이니 이 자체가 그 다음 말에 나오는 거야가 이 약간 이상한 거지. 그거는 지금 우리나라에 위법을 한 거는 그거는 그대로 벌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걸 정치적인 이야기 하지 말자. 뭐 우리 그때 겸한 그날부터 그런 말 나와갖고 또 난리 한번 났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거야. 위법인데 무슨 정치고 이게. 법을 어겼는데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지. 164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근본적인 이유는 생존에 있어. 국가 공동체를 형성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생존에 있어. 왜? 누차 말하자 인간이 가장 약하기 때문에.
아토 아저씨는 그 말 안 했지만, 선생님이 더타에 설명했었죠. 삶이 힘들고 고단하더라도 그 자체로 가치가 있대. 어떻게 할 거야? 이런 말 막 가슴 뛰지 않아? 삶이 힘들고 고난하더라도 그 자체로 가치가 있기에 대다수는 역경을 이겨내며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보인다. 여러분, 역경의 반대말은 뭘까요? 역경의 반대말. 격려. 격려, 격려. 역경의 반대말은 격려. 거꾸로 읽어요. 격려. 외우기 쉽죠? 역경의 반대말, 격려. 이는 삶에 이게 본성적으로 행복과 기쁨이 있게 돼요. 역경을 이겨내고 살아가는 거. 우리 다이어트 해봐서 알지만, 뭐 이렇게 일주일 내내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1kg 빠지고 2kg 빠지고 막 이렇게 몸무게 줄어들 때 그 역경을 먹고 싶은 걸 절제하면서 이겨낼 때 기분 좋죠. 근데 또 뭐 하루 또 퍼졌어. 또 막 이제 또 뭐 치킨하고 먹었어. 나 이제 내일 몸무게 올라가기 또 겁나는데. 그럼 또 신경질 나죠 또. 그죠? 역경을 이겨내며 살아갈 때. 그래요. 삶에 아무리 대꼬볶고가 있어도 그거 이겨냈을 때 내가 나한테 되게 뿌듯하죠. 대꼬볶고, 대꼬볶고, 굴곡, 볼록, 오목, 오목 다 반대말을 뭐고, 로 볼록 이렇게. 대꼬볶고 이런 이걸 대꼬볶고라고. 음. 대꼬볶고가 있어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어야지. 실은 내가 이걸 이겨내겠구나. 그 우리 남편하고의 그 삶을 내가 이겨냈구나. 우리 아버지의 그거를 내가 이겨냈구나. 우리 엄마 망했을 때 그걸 내가 이겨냈구나. 아유, 주나 잘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에 있어? 생존이 있으니까. 생존하고 있는 이 자체가 행복의 기쁨이다. 생존하고 있는 이 자체가. 생존하고 있는 이 자체가. 선생님이 2000년 전후에 향후 50년 뒤에는 정신병원이 망할 것이다. 이런 책 읽은 적 있다 그랬잖아요. 어. 그리고 이차카바가 망상임을 알아차리는 문화가 진짜 딱 정착이 된다면. 맞죠? 이야기를 지가 만드는 것을 알아차리는 문화가 정착된 거 아니야. 이차카바가 망상임을 알아차리는 문화가 정착이 된다면 내가 이야기를 만들어서 내가 괴롭다는 게 이제 정착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우울증 환자는 없지. 우울증이나 신경증 전부 다 정신병은 지가 이야기를 만드니까. 뭐 나가면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볼 것이다. 뭐 무섭다. 자가 내를 어떻게 생각할까 봐 어떻다. 우리 애가 잘못되면 어쩌지. 뭐 이런 거. 우리 애가 특히 이제 엄마들은 우리 애가 잘못되면 어쩌지. 가봤나? 안 가봤잖아. 근데 우리 애 잘못되면 어쩌지. 못 따라가면 어쩌지. 이거 전부 다 지가 이야기를 만들기 때문에 괴로운 거거든. 이야기 안 만들면 안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2차 까봐가 망상임을 알아차리는 문화가 정착이 된다면 진짜 이게 정착만 된다면 정신병은 없어지는 거지. 나는 그렇게 삑삑쳐거리고 2차 까봐는 망상임을 알아차리는 문화 만들기. 자, 정착에 여러분 스스로가 이야기 만드는 걸 알아차리시고. 자, 그럼 어떻게 알아차려요, 선생님? 이야기 만드는 걸 나 도통 못 알아차리겠는데요? 라고 할 때 이제 선생님 팁을 알려줄게. 나한테서 불편한 감정이 올라왔어. 그러면 이꼬루 이야기를 만들었다라고 일단 땅땅땅 해요. 불편한 감정이 올라왔어. 그럼 내가 이야기를 만들었다. 근데 너무 내한테는 이게 진짜인데요? 가짜다. 인간은 원래 안 했다. 인간은 원래 무하다. 인간은 원래 선하다. 인간은 원래 공하다. 요 네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인간은 원래. 기장해수욕장 위에 원래. 그 원래 해수욕장이 아니에요. 원래 그 네 가지를,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선하고, 안하고, 공하고, 무하고. 자, 그런데 불편했어. 그럼 가짜지? 맞지? 누가 만들었어? 내가. 근데 이걸 너무 어릴 때부터 많이 만든 거야. 많이 만들어가지고 이제 이건 나한테 너무도 자동적인 감정이야. 내한테 자동적이라고 해서 진짜야? 라고 착각한다고. 내한테 자동적으로 일어났다라고 해서 착각한다고.
내가 만들었어. 그러니까 누가 깰 수 있어요? 나만이 깰 수 있어요. 내가 만들었어요. 나만이 깰 수 있어요. 가짜예요. 불편한 감정을 일으키는 모든 것들은 가짜다. 원래 나는 누구냐? 안하고, 선하고, 공하고, 무하다. 무심이다. 음. 외우세요. 불편한 감정이 일어났다? 내가 만든 이야기다. 어떻게 만들었는지 나노적으로 잘라. 쓰고 잘라. 써야 돼. 쓰고 잘라. 나노적으로 잘라. 나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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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내가 이렇게 현타가 와야 돼. 써서. 내가 이런 식으로 만드는구나. 이 현타 와야 돼. 현타. 현타 와야 돼. 현타가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계속 현타 와야 돼. 그리고 한 5번 오면 내가 나한테 지긋지긋하다고 해야 돼. 그만하자. 그만 써라. 나를 위해서 그만 써라. 그만 써라. 왜 자꾸 쓰고 지랄이고 재밌거든. 그래서 이런 거 재미없다. 그만하자. 재미없다. 지는 자동이라서 재밌거든. 이미 유기치가 돼. 이거 너무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요즘 AI 난리잖아요. 그죠? AI 난리예요. AI 교육시키면 시킨 만큼 아웃풋을 엄청 잘해요. 아웃풋을 잘한다고. 그래서 어저께도 MT 가가지고 AI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제 게임 끝났다는 거야. 이제 AI 강사로 있는 분이 진짜 AI 너무 잘한다면서. 그러니까는 AI가 거꾸로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라고 물어본대. 1, 2, 3 이렇게. 거꾸로 지가 내 데이터를 바탕으로 물어봐서 진짜 내가 뭐가 지금 걸리는 거지? 하고 대답을 하다 보면 이제 답을 찾아간다. 그러니까 AI가 내가 데이터를 많이 주면 많이 준 대로 AI가 똑똑해지는 거예요. 똑같아요, 인간도. 인간 뇌도 이 패턴인 거예요. AI 데이터 학습과 나 역시도 내가 본데 학습대로 이루어진 아웃풋이라는 거예요. 결과치인 거예요. 근데 AI하고 인간이 다른 게 뭐야? AI는 아무리 학습을 일으켜도 그 AI의 뇌에서 심장이 없으니까 마음, 심장으로 신경 전달 물질이 안 가지.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여기로 신경 전달 물질이 가죠. 그러니까 신경 전달 물질이 가니까 여기가 시끄러우니까 역동적이죠. AI는 아무리 부정적인 생각을 해도 그 가슴이 없으니까 역동성을 못 느끼는데 우리는 가슴이 있으니까 역동성을 느끼죠. 화가 나고 슬프고 불안하고 화가 난다? 비합리적인 생각했다. 우울하다? 이야기 만들었다. 답 나온 거잖아. 다 지가 학습한 데이터라는 거. 학습한 데이터인 거예요. 나의 모든 감정을 만드는 것은 내가 여태까지 학습한 데이터인 거예요. 학습, 원래는 무야. 근데 학습했어. 그러니까 가짜 맞잖아. 계속 가짜라는 걸 이렇게 알려드리고 이렇게 알려드리고 지금 내 딴에는 쇠가 만발이 빠진다. 우리 디다바 학교만큼 가짜 이야기가 풍부한 곳이 있을까? 각 서사, 개개인의 각자의 서사가 이야기를 만들어서 풍부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불편하다? 이야기 만들었다. 어떤 이야기 만들었냐? 우울하다 하면 기분이 가라앉고 무기력하다 하면 실패자 각본 이야기 만들었겠지. 자, 그러면 실패자 만들기 그 직전에 나노적으로 자를 때 그 직전에 뭘 만드냐? 비교를 만들어 놨어. 비교. 남하고 비교. 이게 너무 나에게 자동적이야. 비교해 놨어, 비교. 그러니까 그 내가 비교하는 메커니즘이 돌아가는구나. 이놈의 비교로 우울도 오고 비교로 화가 나고 안 그래? 너무 남편하고 우리 신랑하고 비교하면 화 안 나요? 박보검하고 내 남편하고 화나지 않아? 이 비교. 비교가 인간을 괴롭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는 우울하다, 화나다, 불안하다, 어쩌다, 일단은 들어가는 곳이 비교가 돌아가면 그 다음이 또 돌아가고 감정이 일어나. 그러니까 이놈의 생각 중에 이 비교라고 하는 이 핵 DNA를 갖다 확 빼가지고 이제 어떻게 조졌으면 좋겠어, 진짜. 그러지 않아요? 요놈에 맨날 뭐 무기력하고 자신감 없고 왜 자신감 없어요? 비교 들어가니까 자신감 없는 거지.
이 비교를 이 머리 뇌에서 어떻게 뭐 좀 찾아가지고 여 언저리에 있는지 여 언저리에 있는지 그 생각을 일으킨 그 메커니즘의 그 비교의 메커니즘 틀을 잘라야 돼. 본인이 잘라야 돼. 나중에 정말 과학이 발달하면 뇌를 열어가지고 그런 사고의 메커니즘을 찾아서 잘라줄런지도 몰라요. 그런 시대가 왔으면 좋겠어.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니까 과학의 힘으로. 비교라는 이는 메커니즘을 자를 수가 없으니까 그런 시절이 왔으면 좋겠어요. 165페이지 마지막. 절대적인 정의에 입각한다면 공동의 이익을 위한 모든 정치 체제는 바른 것이다. 반면에 다스리는 자들의 이익만을 위한 정치 체제는 모두 잘못된 것이고 지금 그러고 있죠. 법을 세상에 갑자기 왜 시간으로 계산을 하냐고. 이때까지 날짜로 하다가 왜 갑자기 시간으로 계산을 하냐고. 아휴, 바른 정치 체제가 변질된 것이다. 국가 공동체는 자유민들의 공동체인데 다스리는 자들이 주인이고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노예인 체제는 잘못된 것이다. 이래놨죠. 노예 체제를 인정하지만 다스리는 자가 주인이고 다스림을 받는 자가 노예라고 하는 사고는 잘못된 거다. 이렇게. 그 남자, 여자 이렇게 불평등한 거 그 체제는 자연 발생적으로 인정을 하지만 역할이 다른 거다. 차이가 있는 거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노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은 잘못된 거다. 이렇게 딱 반드시 집어넣죠. 아토 선생께서 아주 잘하셨습니다. 오해 소지가 없게. 176페이지. 국가는 가운데 국가는 가정과 시족이 자급자족하면서 완전하고 훌륭한 삶을 추구하는 공동체다. 이런 공동체 형성을 위해서는 같은 지역에 정착하고 서로 통혼해야 한다. 결혼해야 한다. 왔다 갔다 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모든 국가에서는 결혼, 친족관계, 제사, 축제 등이 생겼다. 그죠? 이런 것이 우애의 산물이다. 우애 동그라미. 우애.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스 윤리학이라는 책을 보면 거기 11가지 미덕이 나오는데 으뜸이 우애라고 해. 으뜸이 우애. 절제, 아까 용기 이런 거 다 미덕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가 여기 또 미덕으로 나오는 거 다 단어 똑같이 나와요. 근데 으뜸이 우애라고 하는 거야.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으뜸. 음. 우정, 함께 하는 거, 우애. 서로 버두, 사랑해. 서로 버끼리 사랑을 나누는 거. 나누는 거. 음. 함께 살려면 우애가 필요하다. 함께 살려면 우애. 서로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국가의 목적은 훌륭한 삶이고 그 외의 모든 것은 이 목적을 위한 것이야. 국가는 자급자족하는 완전한 삶을 위해 시족과 불악의 공동체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자급자족하며 완전한 삶은 행복하고 훌륭한 삶이다. 자급자족이 돼 국가가 그리고 친족, 결혼, 우애가 돈독해 끝났지 뭐 삶. 이런 삶 끝났지 않아요? 끝났어요. 밑에 줄. 훌륭한 행위를 위해 존재한다고. 그러니까 단순히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냥 함께 사는 게 아니라 함께 살면서 탓하고 미덕도 없고 절제도 없고 용기도 없고 우애도 없고가 아니라 훌륭한 행위, 우애를 함으로써 존재한다. 함께 하는데 지옥 같은 게 있잖아. 그러지 않아요? 함께 하면서도 지옥 같은 게 있잖아. 차라리 함께 안 하는 게 나을 게 있잖아. 우애. 사랑을 나눈다. 우애. 187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자유민들과 세금 내는 사람들이 없으면 국가가 될 수 없고 정의와 시민적 미덕이 없으면 국가를 훌륭하게 다스릴 수 없다. 저도 처음에 2014년도에 센터 오픈하고 그놈의 사업자 내고 세금 뭐 이런 단어가 왜 그렇게 걸리는지
뭔가 세무서만 가도 간이 벌렁거리고 미칠 거죠. 막연하게. 그렇게 했는데 이 실은 세금을 많이 내는 게 좋은 거죠. 세금을 띵땅 해먹고 안 내려고 머리를 쓰는 것이 아니라 번 만큼 내는 것이 아까 왜 A그룹, B그룹, C그룹. 그래서 C그룹이 되려고 하면 내가 벌어가지고 국가에 줘야 돼. 그래서 그 국가는 또 정치 체제는 여기저기에 또 그 돈을 쓰고 어. 그 막 이렇게 탈법하려고 그러고 탈세하려고 그러고 그러면은 안 돼. 국가한테 줘야 돼. 203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그러나 훌륭한 사람들과 시민들이 다수라면 한 사람의 훌륭한 통치자와 수직으로 다수의 모든 훌륭한 사람 중에서 어느 쪽이 덜 부패하겠는가? 지금 딱 그러고 있죠. 다수다. 그 소수가 부패해서 전두환이. 아유, 왜 그래 나라마다 똑같노? 아유, 역사마다 똑같고 멈춤이 없노. 213페이지 이런 건 좀 외워둡시다. 213페이지 밑에서 열 번째 줄. 부부는 전체보다 우월할 수 없는 것이 순리다, 진리다 이 말인데 부부는 그러니까는 이 눈이 있어. 눈이 있는데 몸뚱아리가 없으면 눈이 있어봤자 소용이 없잖아. 그러니까 전체가 우선한다는 거지. 디다바 학교 안에 윤준의 역할이 있고 여러분의 역할이 있는데 디다바 학교가 우선이라는 거지. 조직이, 기관이, 가족이, 국가가 먼저 우선이고 그러고 나서 그 안에 부분이 있다는 거. 부분을 전부 다 나는 내가 눈이야, 내가 귀야, 내가 다스림을 받는 자야, 내가 다스리는 자야. 부분이 시끄러우니까 지금 국가가 위기가 오죠. 전체가 위기가 오는 거. 그리고는 뭐 민주정의니 과도정의니 이런 거는 오늘 박재규 선생님이 정리를 잘 하셔서 그 정도만 이거는 뭐 안 외워도 돼요. 아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맞구나 이 정도만 아시면 되고 미덕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많이 해야죠. 자, 쭉 넘어갑시다. 373페이지. 마지막 373페이지. 평등과 정의를 추구하는 일은 그 자체로 쉽지 않은 과제. 맞아요. 하지만 강자들의 탐욕을 억제하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수월하다. 평등과 정의를 갈망하는 이들은 대개 약자들인 반면 강자들은 이들 중 그 어느 것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다. 세상에 2500, 600년 전에도 그랬다. 지금도 그렇고. 382페이지 세 번째 단락에 국가의 수입이 넉넉한 경우 모아둔 수입을 나중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나눠주는 것이 좋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모든 가난한 자에게 토지를 구입할 수 있을 만큼의 금액을 나눠주는 것이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장사하거나 농사 짓는 것을 시작할 정도의 목돈을 주는 것이다. 또는 소작하게라도 해줘가지고 땅을 빌려줘서 소작하게라도 해줘서 몇 퍼센트는 주인한테 주고 몇 퍼센트는 자기 것이 될 수 있도록. 즉 많이 가진 놈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야. 그리고 이 책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죠. 국가가 훌륭한 국가가 되려면 재산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고. 중산층이 많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너무 없으면 결핍이어가지고 지금 극단적이지 않아요? 이렇게 특정 계급을 지정하기고 지목하기가 그렇지만 20대 남자들의 그러니까는 배움이 없고 사는 게 헬조선으로 느끼며 사는 애들일수록
지금 구구의 성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안에 어떤 심리가 있냐면 나 지금 이렇게 사는 거 힘든데 나라 망해버려라가 있거든. 나라를 구하고자가 아니라 나도 망하겠는데 니도 망해라 이렇게. 그러니까는 적당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최저임금 때문에 내가 손해고 자영업자가 어렵고 그래 물론 이제 그런 마이너스적인 부분이 있는데 마인드를 좀 바꾸셔야 돼. 최저임금을 챙겨주고 그래서 그 사람이 적당히 살아줘야 극단적으로 가지 않아. 누구나 가다. 적당히 살아야 극단적으로 안 가요. 요즘 또 뭐 김세롬, 김수현 또 뭐 난린데 너무 몰면 극단으로 가요. 인간이 너무 몰면. 자, 398페이지. 두 번째 단락의 세 번째 줄. 좋은 것은 외적인 좋은 것, 몸에 좋은 것, 혼에 좋은 것.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분되고 이 세 가지가 모두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요 세 부분은 소유형이지요. 그리고 우린 이거를 추구하면서 살고 있어요, 인간이. 2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어째 그래 안 변하나 말라. 그러니까 언제 선생님 말했잖아요. 우리 집안에 수행자가 하나 나타나면 9대가 복을 짓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내 위에 9대까지 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60년 정도 최하 60년 살았다고 그러면은 69? 69 얼마니? 69 54. 540년. 540년. 그러니까 그 약 600년 동안 5, 600년 동안 우리 집안에서 절제가 뭔지, 용기가 뭔지, 이런 미덕을 600년, 세세대대 우리 이놈의 집구석에서 본 적이 없는 거야. 소유형으로만 사는 거야. 소유형으로만. 그러니까 이제 내가 아래로 9대의 복을 지으려고 하면 미덕으로 살아야겠죠.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소유형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것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용기나 절제, 정의, 지혜가 전혀 없어서 파리 한 마리 날아다니는 것만 봐도 겁에 질리고 아이고 할 짓 아니다 진짜. 바퀴벌레 보면은 난리를 치고 우리 애들도 이 엄마가 먼저 그래가지고 아휴 먹고 마시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극악 무도한 짓까지도 서슴지 않으며 작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관계까지 망가뜨리고 만약에 지금 김수현 지금 뭐 난리가 났는데 9대는 30년, 9대는 270년, 60년씩 산다라고 하면 우리 할배가 죽고 60년 이렇게 살아서 계산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지금 김수영 그것이 사실이라며 그 옛날 애인한테 그렇게까지 할 일이 소중한 관계를 망가뜨리고 어린아이나 미치광이처럼 철없고 망상에 빠져 있다면 그런 사람을 행복하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고철뼈 요거 사진 찍어서 올려놨죠. 제가 어린아이나 미친강이처럼 철없고 망상 어린아이는 공상을 해. 근데 이제 성인이 돼서 상상을 하고 이야기를 만들면 그건 미친강인 거야. 이제 이야기 만드는 거 그만해. 그런 사람이 행복하다고 할 수 없다. 뭐가 있어야 돼? 용기, 절제, 정의. 파리 한 마리 보고 호들갑 떨지 말고 바퀴벌레 보고 호들갑 떨지 말고 호들갑 떨지 말고 우리 새끼 뭐 잘못될 때가 봐 호들갑 떨지 말고 내 아파서 죽을까 봐 호들갑 떨지 말고 생로병사로 내 지금 실은 세 번째 발가락하고 네 번째 발가락이 내 디딜 때마다 지리지리 지리지릿하단 말이에요. 지리지릿한데 쭉 타고 어느 날에 여기까지 올라와요. 발 언저리에서 지리지릿 할 때도 있고 찍 타고 올라오고 찍 타고 올라와요. 그냥 그런가 해. 뭐 아프다고 뭐 또 죽을까 봐 짜증내고 불안해하고 그렇게 안 해. 받아들이고 생로병사 아프면 죽는 거지 뭐. 어저께 가다가 청도휴게소 나오다가 다리발에 차가 갑자기 RPM이 떨어져서 갓길로 멈췄어. 몇 초 만에 RPM이 툭 떨어지면서 갓길에 멈추면서
딱 꺼졌어, 신호가. 근데 그 한 차선에 만약에 신호가 멈췄더라면 뒤에서 박아가지고 죽는 거라. 근데 이제 다리빨에 이제 갓길에 세워놓으니까 이 코너링이라서 좀 위험했어. 그 차선이 이렇게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걔 뒤에 앉아가지고, 오늘에 가는구나. 가면 되지 뭐. 오늘 가면 호상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혹시나 죽을까 봐가 오면 오늘 가면 호상이다. 이러고 앉아. 알았죠? 어린아이나 미치광이처럼 철없고 망상에 빠져 있다면 그런 사람은 행복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 안 만들면 행복하죠. 죽음을 받아들이고 아픈 걸 받아들이면 행복해요. 바퀴벌레가 무서워요. 인간이 무서워요. 귀신이 무서워요. 인간이 무서워요. 인간이 무서워요. 귀신은 힘이 없어요. 음. 호들갑, 호들갑이 문제예요. 자, 이렇게 뒤에 계속 뭐 좋은 말 계속 반복하고 있고, 438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여기 이제 자기계발 부분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나오는데, 어떤 일이든 잘 이루어지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 자기 개발에 여기서 이제 그 핵심, 어떤 일이든 이루어지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 하나는 목표를 올바르게 설정하는 거. 올바르게. 미덕으로. 정의와 절제와 평등과 우애로. 올바르게 설정하고,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이지 않아야 되죠. 미움받을 용기에서 타자공헌적이어야 되죠. 이 세상을 위한 훌륭한 국가, 훌륭한 사회, 쌤 일본에서 배웠다는 요노타메니, 히토노타메니, 세상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그렇게 올바르게 설정하고, 그냥 아까 조금 전에만 혼이 좋은 거, 몸에 좋은 거, 이런 거, 이상적인 거, 그건 기본이지만,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나도 좋고 너도 좋은 거.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좋은 세상 올바르게 설정하고, 또 다른 하나는 그 목표를 달성하게 해주는 적절한 수단을 찾는 거. 그냥 막연하게 생각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수단을 찾아서 그 수단, 도구죠? 도구를 찾아서 활용하는 거. 행위하는 거. 그리고 459페이지에 이제 이야기 해놨어. 절대적인 덕에 대해서 이야기 해놨어. 두 번째 달라, 밑에서. 우리는 윤리학에서 행복을 뭐라고 가르쳤냐면, 이미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했는데 에릭 프롬이 자유로부터의 도피에서 한 번 더 세기를 박았어. 행복이란 활동, 워크. 일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아. 무슨 말이냐? 여기서 워크는 생산성 있는 삶. 실은 가전제품이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발달하기 전엔 우리 엄마들의 집안에서의 살림은 생산성이었어요. 맞죠? 생산성이. 냉장고가 없었잖아요. 세탁기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만큼 노동이라고 하는 그 집안에 희생이 있었어야만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식기세척기가 해, 냉장고가 또 뭐 밥통이 한 번 해놓으면은 하루 이틀 먹어. 세탁기 있어. 뭐 건조기까지 요즘은 또 있어. 로봇 청소기 있어. 근데 워크를 안 하면 생산성이 없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아요. 아무리 내가 애를 키운다. 근데 또 애까지도 어린이집에 또 5시까지 또 봐주게 해. 복지가 좋아가지고. 그런데 생산성을 안 하면 행복할 수는 없어요. 위안하고 합리화는 할 수 있겠지. 그러나 진짜 행복은 할 수 없어요. 행복이란 활동이며, 여기 활동은 생산성 있는 삶, 활동이며, 절대적인 덕의 실천이다. 그래서 저는 조금 전에 우리 438페이지에 하나의 목표는 올바르게 설정하는 거. 그래서 올바르게 설정하는 거에서 선생님은 그럼 내 목표, 내 삶을 올바르게 설정하는 거에서 직업적으로 이 두 가지는 하지 않는다가 있어요. 다단계 보험. 나는 정해놨어요. 다단계 보험은 하지 않는다. 다단계 왜 안 되냐? 내 이익을 위해서 데리고 오는 거죠. 니를 위해서 한다 하지만 결국 내한테
PV가 쌓이는 거잖아. 그거 깔고 가잖아.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잖아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윤석열 지가 불법을 하지 않았다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잖아, 지금. 다단계는 내 이익이 일단은 전제적으로 깔리고, 그러고 나서, 근데 걔들이 흑색무민하니까, 그 올바르지 않은 거야. 내 이익이야. 장사는 보세요. 내가 이거 파는데, 나 5천 원 남아. 그게 솔직한 거지. 나 이거 5천 원 남으니까, 나한테 줘. 내가 언제 여러분에게, 책부 개소 월 바꿔서 이번에 정리 한번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느 날 그렇게 적어놨잖아. 여러분 몇 번 줬는데 다 계산 안 되면 그냥 선생님 맛있는 거 사자 쌌다고 준셈 치라 했잖아. 그래 이거 5천 원 남은 거하고 마찬가지인 거야. 그냥 솔직하게 나 이거 남아 나 줘. 뭐 어때? 남아야 되잖아 장사라고 하는 건 장사를 할 때는. 근데 다단계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나는 남는 게 아니야. 네가 좋은 거야. 그게 일단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얼마 남는다 이거는 오케이 다단계를 한다 하더라도 근데 네가 남는다야 거짓말이다. 일단 지가 남는다. 자 그리고 보험 왜 안 하냐. 부동산 이런 거 안 해. 그 수수료 너무 많이 받는 거 물론 한국 부동산이 그 컨설팅 비용이 일본과 미국에 비교를 하면은 훨씬 그 수수료가 낮아요. 미국과 일본은 더 높아. 그래서 부동산이 이렇게 부자가 많은데 내 올바른 것, 내 노동만큼의 가치. 그래서 강사들이 내 가치가 얼만데나 이런 말도 너무 싫어. 올바르지 않아. 네 가치가 뭔데? 운이 좋아서 뭐 여기저기 다녀가지고 운이 좋아서 그쪽 상대가 가치를 준 것이 내 가치. 상대가 나한테 가치를 매겨준 것이 내 가치이지. 내가 얼만데 어디를 안 간다. 예. 지금 내가 뭐 간대? 어디든 가야지. 2차 가봐 망상임을 알아차린 문화를 만들려면. 나 이제 4월 달부터 전주란 쌤 계시는 상주를 매주 가요, 매주. 내가 그래서 전화를 했어. 혹시 몰아서 하면 안 될까요? 안 된대. 지금 매주 가야 돼. 그러니까 올바른 것, 여러분이 생각할 때 직업의 윤리의식. 내가 이 직업에 어떤 올바름이 있는가? 내 직업으로 쓰레기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올바른 거. 그래서 올바른 거를 하고 그 적절한 수단을 쓰고 그리고 생산성 있는 삶을 살아? 안 행복할 수가 없어. 안 그래요? 안 행복할 수가 없어요. 행복해요. 무진장 행복해요. 남 뒤통수 안 치지. 생산성 있는, 뭐 적게 먹어도 적게 먹고 적게 싸면 되지. 뭐 어때? 큰 평수로 이사 안 가면 되지. 뭐 어때? 집 안 사면 되지. 뭐 어때? 차 안 사면 되지. 뭐 어때? 그리고 내 차를 모닝이라고 지랄하는 그 인간이 비인격이지. 내가 비인격이야? 맞잖아요. 집 한 채 없다라고 흉보는 그 인간이 비인격이지. 무소유인 내가 법정 스님처럼 무소유인 내가 비인격이냐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절제 믿어. 441페이지 밑에서 7번째 줄. 선량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본성, 습관, 이성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좋아. 선량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본성, 본성, 본성. 우리 원래 본성이 뭐라 했어요? 선하다, 안하다, 무하다, 공하다. 습관. 좋은 습관이어야지. 긍정으로 생각하는 습관. 그리고 이성. 이성도 여기서 쌤 가르쳤지만 감정이 이기냐, 이성이 이기냐라고 할 때 감정을 일으킨 거는 나의 비합리적인 생각, 비이성적인 생각. 생각이지, 감정을 일으킨 것도.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자기중심적인 생각. 이성 안에는 타자공헌, 자기중심적이지 않은 생각, 이해하는 생각. 나는 감정적이에요. 자기중심적인 생각인 거지. 나 이성적이에요. 타자중심적이고 이해하고 팩트 위주지, 이성적인 생각. 난 감정적이에요. 망상적이지.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이지. 이성적이다. 이야기를 안 만드는 사람이지.
그래서 이야기를 많이 만드는 사람들은 제가 추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대생들 좀 추천해요. 어느 대학 나왔어요? 이랬을 때, 무슨 과, 공대 나왔어요. 이러면 좀 그런 사람하고 좀 친하게 지내봐요. 가들은 이야기를 안 봐. MBTI로 따지면 NT 애들. NT 애들 만나면 걔들은 계속 그냥 습관이, 이 사고의 메커니즘이, 어, 지금 여기에 있거든요. 문제 해결로 돌아가는 애들이에요. 사실에 입각해서 문제 해결을 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문학, 뭐 이런 애들, 이런, 우리 같이. 글 쓰고 막 이렇게 이런 애들이 이제 NF나 SFP 뭐 이런 애들이 망상을 많이 하죠. 그래서 반대되는 사람을 좀 만나보는 거를 추천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사고를 자꾸 좀 벤치마킹하고 이야기 안 만드는 사람들. 홀랜드 유형으로 따지면 R 유형들 뭐 이런 아들 만나가지고 그래서 이성이 조화를 이루는 게 중요하다. 하지만 사람은 이성을 따르는 것이 본능과 습관을 따르는 것보다 더 나은 삶으로 이어진다는 확신이 생기면 본능과 습관의 지배에서 벗어나 이성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게 된다. 그러니까 확신이 생기면 내가 이성을 안 따라가고 습관을 따라갔구나. 그래서 내가 피해를 입었구나. 라고 깨달으면 정말 이 본성 나쁘게 생각하는 부정으로 생각하는 이야기를 쓰는 이런 습관의 지배에서 벗어나야겠구나라고 각자가 깨닫는다. 디다바 학교는 2차 과반의 망상임을 알아차리는 문화 만들기. 같은 의미, 다른 단어. 이야기 만들지 말자. 이것만 계속 주구장창 온 사회에 퍼뜨려가지고 우리 모두가 NT가 될 수 있도록. 그러면서 따뜻하면서 NT, MBTI NT적으로 살면 얼마나 편해. 마음은 따뜻하고 누구를 이해하고 보듬고 우애를 나누고. 그런데 사실에 입각하여 늘 생각하고. 그럼 얼마나 행복해요. 안 그래요? 상상해봐요. 사실에 입각, 면 어쩌지 안 하고. 까봐 안 하고. 이야기 안 만들고. 그리고 여기 따뜻하고. 끝나지 않았어? 448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여가를 제대로 즐기려면 많은 것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국가는 절제와 용기와 인내를 갖춰야 된대. 노예에게는 여가가 없고, 위험을 용감히 맞설 수 없는 자는 공격자의 노예가 된다. 맞는 말이죠. 위험을 용감히 맞설 수 없는 자는 위험을 용감히 즉 직면하지 못하는 자는 이상하게 수동 공격형 하죠. 그리고 참다가 왜 술 마시고 터뜨리고 그런 것들. 그러니까는 직면해야 되는데 그때 그 감정에 그러니까는 내가 기분 나빴어. 이게 직면이 아니야, 여러분. 이거 알아둬야 돼요. 내가 저 사람한테 꼭 한마디 해야지. 이게 직면이 아니야. 직면은 내가 지금 이 감정이 왜 올라왔지? 그래서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이 뭐지? 나의 욕구를 찾는 것이 직면이지. 내가 오늘 전준환 선생님 만나서, 선생님, 오늘 얼굴 너무 좋아지셨어요. 그랬는데, 선생님이 띠띠부띠 했어. 그래서 내가 집에 갔는데 계속 전준환 선생님이 걸려. 저 선생님이 오랜만에 만났는데, 왜 내한테 띠띠부띠 하지? 왜 안 반갑게 하지? 저 선생님 미쳤나? 오랜만에 만났으면 사람이라면 서로 안고 우애를 나누고 아리스토텔레스 배웠는데 우애를 나누라 했잖아. 근데 왜 우애를 안 나누는데 이렇게 계속 투사한단 말이야. 그래 이제 급게 이제 전화한다. 선생님 직면하는 줄 알고 이게 오늘 뭐 저한테 기분 나쁜 일이 있으셨어요? 이게 아니고 전준환 쌤을 왜 나한테 내가 왜 기분 나쁘지? 들여다보니까 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환하게 인사해 주는 것이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는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분법적 사고로 나를 환하게 안 반겨준다. 이꼬르 이분법적 사고로 나를 싫어한다고 내가 인지가 오류되어 있구나. 나는 이분법적 사고를 하고 있구나. 주나, 내가 나를 반겨줄게. 하도 있는 그대로 반겨주는 거를 당한 적이 없다 보니
누구에게나 그 결핍으로 사람들이 나를 환하게 다가오기를 바랬구나. 나의 결핍이구나. 이런 욕구가 있구나. 내가 이제 나를 환하게 밝혀주고 안아줄게. 이게 직면인 거야. 음. 전화해서 오늘 뭐 나한테 화났어요? 이게 아니고 어. 그러니까 이것이 위험을 용감히 맞서는 내가 나에게 직면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하면 공격자의 노예가 되는 거지. 전화해서 따지고 만나서 저번에 왜 그랬냐고 술 먹고 눌러가지고 그때부터 눌렀는데 뭐 용기와 인내는 일할 때, 철학은 여가를 누릴 때, 그리고 절제와 정의는 일과 여가 모두에게 필요하다. 일할 때는 뭐가 필요해? 용기와 인내가. 맞아요. 잘할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지. 근데 잘하는 게 뭐야 도대체? 하다 보면 되겠지. 이게 용기죠? 하다 보면 되겠지. 내가 원하는 것까지는 못 간다 할 수 있지만 그 원하는 게 또 대관절 뭐야? 물어보면 짜다라 없어. 원하는 것도 그냥 배지로 뭐 이렇게 높게 설정해 놓은 거야. 쓸데없이. 그리고 이제 하다가 또 좌절하겠지. 그럼 또 인내하고. 그러니까 일할 때 필요한 것은 용기와 인내. 여가를 누릴 때 필요한 것은 사유 철학. 그리고 일과 여가 모두 필요한 것은 절제와 정의. 그리고 어제 이제 NT 가서 이제 술도 좀 적게 먹고 군것질도 좀 적게 했는다고 했는데 평소보다는 적게 했는데 이제 됐을런지 모르지. 450페이지 마지막 5번째 줄. 분노와 욕망은 막 태어난 아이에게도 존재하지만 추론과 지성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발달하는 것을 보면 이것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먼저 몸을 돌보는 것이 중요하며 그 다음에는 욕망을 돌봐야 한다. 맞아요. 진짜 몸이 좀 튼튼해야 돼. 몸이 안 튼튼하면 자꾸 망상으로 가. 몸이 좀 튼튼해야 돼. 하지만 욕망을 돌보는 것은 지성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몸을 돌보는 것은 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무슨 말이냐? 욕망을 돌보는 것은 지성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즉 이성적으로 살아야 된다. 지혜와 현명함이 있어야 된다. 내 욕망을 돌보. 조금 전에 뭐라 했어요? 그래서 전준환 선생님한테 내가 인사를 받고 싶은 것은 나의 결핍으로 내가 그런 욕구가 있구나 하고 욕망을 들여다봤지. 그지? 이 욕망을 들여다보고 내가 나하고 직면을 하니까 나의 지성은 발달되지. 자연스럽게 가는 거야, 이렇게. 자연스럽게. 몸을 돌보는 것은 혼을 위한 거다. 그러니까 몸이 아프면 혼이 팔려요. 그러니까는 미리미리 운동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또, 설령도 좀 팔린다 하더라도 정신 차려야지. 죽자, 이렇게. 뭐 출산, 뭐지 쭉 이렇게 해서 청소년까지 아주 좋은 말들. 중요한 말만 포인트로 뽑았고, 또 책 한 권을 일단은, 풀어드리는 데는 한 권을 뗐습니다. 다음 주는 쉬고, 그 다음 주에 오늘이 15일이, 22일이죠? 오늘 16일. 오늘 16일이야? 두 번이나 남았네. 30일 날, 30일 날, 아니야, 29일 날, 29일 날 다음 책 하도록 하겠습니다. OT 하도록 하겠습니다. 29일 날. OT 다음. 1일 날 여기 모이는데요. 다음 책은 29일 날 하고 31일 날은 오프로 만나서 책 나눔 하겠습니다. 29일에 다음 책 OT 하고 31일에는 책 나눔 하겠습니다.